안녕하십니까. 최양호의 주간경제리포트 2부 김성민입니다. 네, 2부 시간입니다. 역시 2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맞아서 그동안의 국정 운영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해 8월에 100대 국정과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제 관련 과제는 26개였고요. 공약 이행사항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고문님부터 짚어주시죠. 공약 이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약을 얼마나 완전 이행이냐 부분 이행이냐 하는데 뭐 박근혜 정부하고 비교를 하면 박근혜 정부의 1년차 끝날 때 28% 진행률이 됐었어요. 예. 이행률이. 근데 이번 정권은 지금 12.8%입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준비 인수위도 없었고 예. 조급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조금 더 이 이행사항이 많아야 되는데 경제에 대해서는 5개 분야가 있습니다. 예.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 경제, 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 경제, 예.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 근데 여기에 지금 모든 5개의 과제가 이행률이라든가 또 국정 목표 평가에서 예. 평균점 이하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도 한번 짚어주시죠. 이 경제 관련 과제 26개 잘 이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이제 그 100대 그 공약 사항을 예. 다 이게 정리를 해보면 예. 10개 부분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 저 최양호 고문이 이야기했듯이 이제 경제 부분과 정치 사회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요. 예. 경제 부분에 이제 5개 부분입니다. 예. 그게 이제 일자리 혁명으로 인한 사람 경제 실천, 예. 그다음에 경제 민주화, 복지국가, 또 강도 높은 또 보면 혁신 경제로 신성장 동력 확충, 예. 또 지속 가능한 환경과 농업, 이 이제 5개 부분인데 예. 이 5개 부분에서 상당히 정책은 이제 소득주도 성장, 아까 최저임금이라든지 많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만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지금 크게 뭐 성적은 좋은 성적을 이 경제 부분에서는 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분야를 보면 이제 강도 높은 국민의 이제 주인은 정치, 그리고 남북 경제 협력과 균형 외교를 통한 평화 번영의 북방 경제 시대. 예.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재난 사고 안정과 사회를 달성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교육을 혁신하겠다. 예. 미래 사회를 대비해서. 그리고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5개 부분인데요. 예. 이 5개 중에서도 지금 이제 곧 다음 달에 북미 회담이 지금 그렇죠. 이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결과에 따라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북방 경제 시대를 여는 어떤 이제 기반이 이제 다져질 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큰 성과를 낼 걸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지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 중에서 하나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입니다. 예. 예. 지금 지방 분권이 되려 그러면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이 지금 현 정부가 또 그 노무현 정부 예. 또 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게 지방 분권입니다. 예. 이 지방 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개헌이 필수적입니다. 예. 근데 그 개헌은 지금 지금 국회에 지금 그렇죠. 대통령이 입안을 했지만은 지금 국회 상황이 계류가 돼 있어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고 예. 또 이게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예. 이 균형 발전을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 경제 정책사의 3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예.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예.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을 다 내걸고 정책을 시행해왔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볼수록 지역 간 격차는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간에. 그러니까 이게는 정책을 균형 발전을 한다고 정책은 쓰지만은 오히려 격차는 더 확대되더라는 거죠. 이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마찬가지가 아니냐. 제가 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예.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경제가 단품목 경제가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반도체 한 품목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역 간 지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동안 반도체와 더불어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오던 자동차와 기계 산업은 지금 마이너스로 전락을 했거든. 자동차, 조선에서 보듯이. 그래서 이제 남부 경제벨트, 남해안 경제벨트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쪽에는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오히려 도시가 이제 시골이 아니라 도시가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예. 있을 정도가 됐는데요. 예. 거기에 비해서 수도권은 반도체가 있는 수도권은 지금 하다 보니까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공약으로 내걸었지만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렇게 공약이 예. 잘 이행이 안 되고 성과가 안 나온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요. 예. 장관이 안 보인다예요. 예. 장관이 직접 공약 이행은 장관이 현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큰 플랜카드를 이제 걸었는데 실천은 장관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뭐 우리 같이 경제 전문가들 아니고서는 예. 사실 산업부 장관님 이름도 모를 거예요. 그런 정도로 그렇죠. 장관들이 안 움직인다. 이 점을 굉장히 정부에서 유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경제 분야에서 좀 아쉬움이 많은데 지난 1년간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 하나 뽑아주시죠, 원장님. 뭐 잘한 정책이라면 아무래도 지금 대북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초기에는 상당히 좀 조율되지 않고 대북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려하는 소리가 높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지금 진행되는 과정으로 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확실히 담보되는 기초 위에서 어떤 남북 간의 또 이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예. 그게 평화협정으로 발전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이 정부가 크게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예. 원장님이 저 말씀하실 때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예. 경제 분야에서 가장 잘한 정책을 이제 여쭤본 것 같은데 그렇죠. 경제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그거밖에 경제 없는 것 분야에는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제 혁신 성장 쪽에서도 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금 이 패턴을 보면 굉장히 아직까지 성과가 내지 않고 지금 이제 4차 혁명 시대가 지금 도래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의 이제 조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서는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분야에서 보면 지금 정부가 지금 무슨 일을 시장 조성을 하고 산업 구조 조정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볼 때 저는 크게 내세울 게 지금 아직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고문님은 가장 잘한 정책 뭐? 저도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득 주도성 일자리 정책에서 8월달, 11월달 되니까 혁신성장으로 바뀌었어요. 예. 자, 그러면 뭔가 앞부분이 안 되니까 혁신성장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기억나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아젠다 바꿔가면서 했거든요. 경제 민주화에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뭐 또 통일 대박이다, 3개년 계획이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창조 경제. 그래서 아젠다를 바꿨는데 아젠다를 바꿀 때는 앞에 게 안 됐다는 인식하에 바꿨거든요. 일자리 정책에서 이게 혁신성장으로 왔어요. 근데 네. 혁신성장에 나온 것들을 쭉 보고돼야 하는 거 보면요. 전 정부 거랑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일관성이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 지난해 이제 우리나라 GDP 성장률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3.1%로 3년 만에 3%대 회복을 했고 수출 또한 17개월 연속 증가세에 있었습니다. 물가도 1% 유지하고 있는데 이 흐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고객님?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거시지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 이러는 그 자랑스러운 얘기들을 하는데 예. 자, 뭐 3% 가고 잘한 겁니다. 잘하는데 3% 가고 또
3%의 성장률, 그다음 수출이 늘어난 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그렇죠. 쭉 올라갔죠. 세계는 지금 3.9%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3%거든요. 예.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게 문제인데 예. 그것을 못 보고 눈앞에 있는 것들만 봅니다. 근데 자, 이게 아닌 거라는 지금 증거들이 벌써 나왔어요. 4월 달 지표를 보면요. 17개월 달 늘었던 수출 증가율이 18개월째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지금. 반도체도 10억 달러 이상으로 지금 수출이 줄었고요. 예. 그리고 국내 실업률이 3월 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4.5%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고요. 민간 소비가 0.6% 증가하는 걸로 지금 나왔는데 이것은 또 1년 내에 최저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3월 달까지 나온 것들만 해보면은 뭐 잘한 것 같지만 예. 지금 벌써 성장 동력이라든가 이런 동력이 상실되고 있는 숫자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나오니까 이거 갖고 지금 뭐 소득 주도 성장이 잘 됐느니 이런 자랑하는 정부는 예. 이거는 조금 아니올시다라는 답변으로 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께도 여쭤보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근간인데 가계 소득을 늘려서 내수를 활성화해서 경제 성장 이뤄내는 건데 잘 작동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원장님? 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부가 지금 앞으로 크게 대우각성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예. 지금 세계 경제사를 뒤져 보면 예. 소득 경제 성장이 성공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 국가들을 보면 어떤 국가들인가 하면 서아프리카 국가들, 예. 소위 농업이 주도하는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이 농민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거기서는 소득 주도 성장, 아까 말한 대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주니까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이 늘어나더라. 그게 다시 선순환 구조로 갑니다. 이제 그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농민들의 그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농경국, 공업화되기 전에 농경국가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농업인들의 소위 말하는 영양실조 상태가 대부분의 저소득으로 인해서 예. 그 영양실조 상태에서 농민들이 호미질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국가적으로 소득을 올려주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을 해주니까 이제 건강을 회복을 하니까 호미질이 한데 힘이 붙고 오히려 생산성이 농민들의 생산성이 올라가더라고요. 생산이 늘어나더라 이거예요. 예. 자, 그런 경우나 미국과 같이 완전히 자립 경제의 여건이 되는 국가들. 예.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가도 그 열매가 해외로 소위 리케이지가 생기지 않는 이런 자립 국가들에서나 성공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100% 이상 개방된 국가에서는 오히려 그 소득 증대를 해주면 그 소비는 해외 가서 리키지가 생겨버리고 예. 또 그거는 코스트 푸시 요인에 대해서 기업에는 오히려 수출 기업에는 경쟁력을 낳게 해서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오히려 악순환의 고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게 마련입니다. 이 정책은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걸 이번에 이 정부가 대우각성을 해야 되고요. 예. 만약 이 정부가 이 정책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 그러면 예. 그 정책 기조에 소위 안정될 수 있는 여건을 더 조성을 하고 예. 그 스케줄을 더 조정하는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뭐 2, 3년 내에 그 최저임금을 10,000원을 옮길 게 아니라 그 페이스는 오히려 생산성을 넘어서 큰 폭의 최저임금 증가율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는 쪽으로 예. 좀 그 페이스를 조정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보전해주는 이런 좀 대폭적인 수정을 가하지 않고는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물 경제와 관련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증권 시장입니다. 다른 정권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던 정권인데
정부가 관리를 잘 했다고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고문님. 일단 뭐 증시 요새 좋지 않습니까? 예, 좋죠. 대북 리스크 없어졌으니까 뭐 굉장히 또 도움이 되는 점에서는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 코스닥이 2,600을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코스피가 2,600, 코스닥이 900을 돌파해서 16년 만에 이제 다시 900을 하기 때문에 증시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점수를 좋게 드릴 수가 있는데 예. 사실 증시만큼 또 정부의 입김이 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잘하게 놔두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글로벌 증시 현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것. 특히 뭐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북 관계가 지금 점수가 굉장히 좋은 것도 예. 이런 증시에서 좋은 효과로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예, 증권 시장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는데 문재인 정부가 심혈 기울인 부분이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인데 반쪽의 성공이라는 평가도 있고요. 양극화 심해졌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이제 정시하고 부동산하고 다 연결돼서 보면 예. 그동안 정시하고 부동산이 호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가 그나마 2%, 2, 3% 성장하는데 기여를 해왔는데요. 예. 지금 이게 이 두 부분이 앞으로 가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이 두 부분이 그동안 한 게 초저금리로 인해서 소위는 정부의 소위 금융 완화 정책이 제일 이 두 부분의 호황의 요인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동안의 금융 완화 정책이 이제 다시 이제 금융이 다시 이제 긴축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지금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이제 미국이 선도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세계 공급됐던 이제 달러 유동성이 지금 다시 미국으로 다시 환류되는 상황이 되면 지금 소위 세계 정치에는 이게 네거티브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벌써 아르헨티나가 지금 IMF 구제금융을 지금 예.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또 한국도 지금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지금 역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전된 상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우리나라의 자본 유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또 그렇게 되면 이 정시와 부동산이 이제 전부 다 조정기 내지는 오히려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큰 폭의 급락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앞으로 이 금융 정책을 앞으로 조심히 다뤄야 될 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시장 안정화보다는 시장 경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는 뭘까요, 우리 고문님? 그러니까요. 지금 이 하는 그 행태를 보면요.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같아요. 예. 조용히 막 학생들이 떠들면 선생님 와서 조용히 해 소리 지르잖아요. 예. 그럼 조용해지잖아요. 예. 그럼 그거를 이 학생들이 심리가 안정돼서 떠드는 게 아니라 혼날까봐. 경색이 무서워서 된 거잖아요. 딱 예. 그거거든요. 자, 6.19부터 뭐 6.19 대책, 8.2 대책에서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썼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지금 진짜로 뭐 부어 넣었거든요. 예. 종합 선물 세트처럼 부어 넣었고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두 채 가지지 말자. 예. 그렇지만 똘똘한 거 한 채만 가지자. 예. 이걸로 넘어갔고요. 지금 서울은 올라가는데 지방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양극화가. 자, 부동산 대책 진짜로 뭐가 잘못됐어요. 예. 이거는 안정화가 아니라 경색이거든요. 그럼 애들이 그렇게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경색되게 커보십시오. 이거는 진짜로 중2 때 되면 폭발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게 중2병인데 중2병이 그렇죠. 눈앞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대책은. 예. 다음은 이제 소비자 물가 한번 짚어볼게요.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원장님? 지금 생활 물가 기준으로는 오히려 지금 훨씬 지금 지표보다도 훨씬 높게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동안 뭐 기조적으로 소비자 물가는 2% 이하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 최근에 와서 좀 불안해지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맞았습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 가장 아쉬운 점 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텐데 먼저 경제 민주화인데요. 재벌 개혁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가 재벌이 미래 사회에도 우리 경제의 자산이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이 재벌이 건전한 방향에서 국가 경제를 소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느냐. 네. 기업을 너무 이 범죄시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큰 틀에서 그 규약을 만들고 그게 준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정비해 나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미래 일거리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산업 정책이나 성장 동력 발굴 등 미래 일거리에 대한 청사진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는데 고문님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런 미래 일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날씨가 변하는 게 아니라 기후가 변하는 산업 환경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4차 산업을 눈앞에 두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대기업뿐이 없어요. 예. 이거를 중소벤처 언제 기다립니까? 그리고 그렇죠. 지금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자 대기업 숨 쉴 여유를 좀 주시면은 기업들이 알아서 잘합니다. 진짜로 이 공무원들이 와서 뭐라고 하기 전에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잘 알거든요. 그 그렇죠. 대신 그런 걸 할 때 등 두들겨 줄 수 있는 정부. 그러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고요. 또 정부가 끌고 나간 건 옛날에 50대 또는 이 뭐 계획경제 하에서는 되죠. 뭐 우리나라 이 핸드폰 산업이 그렇게 해서 컸지만 예. 전승불복입니다. 똑같은 승리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기업을 믿고 기업이 나갈 수 있게 또 중소벤처 얘기하는데 중소벤처보다는 대기업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재벌 개혁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제 민주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를 한번 짚어봤는데 미래를 보는 게 또 중요하겠죠. 하반기 경제 전망이 장밋빛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의 이 제이노믹스 성공하려면 어떠한 정책 제안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원장님? 네, 지금 우선 이제 그 대책을 보면 예. 그동안 잘못된 대책, 부작용을 낳는 현저한 대책은 대폭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예. 그러지 않고서는 만약에 내년에도 또 최저임금을 16.5% 또 올린다 그러면 예.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의 특히 취약한 산업이 더 어려워지고 산업화의 양극화는 더 가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또 이게 또 우리나라 산업의 또 해외 탈출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되고 예.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는 우리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전통 제조업에서는 이제는 더욱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졌다. 예. 조선이나 자동차나 이제 보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도 이제 성장의 한계에 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보급이 이제 대부분 보급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데 이제 반도체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앞으로 2, 3년 내에는 중국이 대규모로 반도체에 투자를 하면 이것도 소위 한계 산업에 이를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 단품목 경제가 완전히 이제 와해돼 버리는데 그렇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 성장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 예. 이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거와 같이 주도하고 규제하기보다는 규제를 풀고 지원을 하고 오히려 시장을 창출해주는 오히려 이런 주변을 갖다 다지는 그런 정책들을 펴는 그런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렇게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맞아서 경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 오늘 짚어봤습니다. 잘된 모습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좀 있는데 취임 2년 차에는 일자리나 뭐 부동산 문제 등 많은 경제적 문제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국내외 이슈들 살펴보시면서 신중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